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도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강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장님. 좀 안타까운 네. 부분이죠. 이게 시장이 좀 돌아설만 하면 또 삼성전자 매도 때문에 붙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잘 나오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 대비해서 매도 강도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소폭이요. 대부분 종목,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장에서 2천억이 매도가 있었다. 그럼 1,900억 정도가 삼성전자 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도가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큰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는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보시면은요. 외국인은 마이너스 1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2,3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써준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테슬라, 하이닉스, 현대차 이번 주에 다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중입니다. 하는 중 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뜨겁냐면 미국만 뜨겁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며칠 전에 급락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 입장에서 우리가 좀 시장에 빠지는 역할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도 다행히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는데 고용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력 측면에서 그렇게 떨어질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만 돌아오면 답답한 거죠. 호재에 목마른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호재가 지금 단기간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단기에만 매매가 집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틀 전 시장을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 같으니 그 전날 우르르 들어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니까는 빠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전히 단기 매매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코스피를요. 제가 눈 씻고 봤습니다. 오랜만에 7조가 나왔어, 7조.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스닥이 10조를 깨져서 8조, 7조, 6조 떨어지다 5조대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안타깝게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7조대를 한번 찍었어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이게 지금 그만큼 코스피도 원래는 우리 투자자 얘기할 때 앵커님 어땠습니까? 큰 거 하자. 그 이유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제가 좀 그렇죠. 격양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코스피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이벤트라든지 빨리 코스피로 들어오는 우리가 투심이 개선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마르고 있어요. 제가 댓글 보니까는 여러분 쓰실 거예요. 피가 말라 죽을 지경이다. 삼성전자 보고 있다 보면 그러면은 그 쪼개서 탈탈 털어서 삼성전자만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벤트들이 나와서 시장을 숨통 트이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미증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현저하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에 목마르고 또 수급에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수급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역대 최장기간 매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는 좀 담았습니다. 네. 아까 네. 저희 반도체 얘기할 때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적고 좀 투심이 메말라 있는 시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실적이 7조 이상이 나온 거고 다음 분기도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료 보시면 4,200억이나 외국인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수급이 뒤틀릴 것 같은데 어제까지 현대일렉을 640억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실적 발표한 거 우리 투자자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컨센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500억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이 400억 정도 외국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래하여는 2천억이나 샀어요. 기관 투자가는.
물론 그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이 확정 마진에 대한 부분이 좀 매력적일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뻗쳐줘야 되는데 기관 투자 산 거 보시죠. 고려아연, 한국전력. 그렇죠. 한국전력도 나쁜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방어적인 종목. 물론 전력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충분히 반영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기아,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한번 보십시오. 1조 2,300억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아 1,100억, 현대차, LG이노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습니까? 시총 상위주, 업종 대표주입니다. 장이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업종 대표주를 꾸역꾸역 매수를 하고 그러네요. 계신 상황이긴 네. 한데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은 현대차가 삐끗해서 좀 빠지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이번 주에 박살이 났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조금은 이런 수치 자체가 좀 뒤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담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현대차랑 기아, 특히나 현대차도 어제장 이어서 오늘까지 좀 약세 이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그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었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매매를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속이 없는 시장에서는 매매 동향도 중구난방입니다. HLB 그 외국인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은 HLB,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그리고 한중 NCS, HPSP 리노고모,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ESS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업종 자체가 조금은 뒤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기관 투자가는 조금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알테오젠, 테크잉, 펩트론, 휴젤, 넥스틴. 이좀 어쩌면 그 소부장 쪽의 일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담고 있다라는 부분 기관 투자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메르, 그리고 한캠, 루미르, 세 종목이요.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신규 상장. 상장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 상장이 저희 몇 달 전까지는 봤을 때 그래 제가 나올 때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잘 갔었잖아요. 잘 그때는. 가고요. 네. 잘 갈 때는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래대금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는 거래대금 안에서는 자꾸 변동성 큰 데를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 큰 데 갈수록 터지기만 합니다. 계속. 그리고 그 상한가가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뜰 때가 400%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배 떴다. 기존의 주주가 비상장에서 매수를 한 주주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분들도 주식투자 성적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냥 못 뜨면 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가 터져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는 좀 변동이 큰 쪽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죠.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하자 이거예요. 차라리 변동이 크더라도 좋은 걸 찍어서 혹은 내가 테크 찍어서 테크로 가자 이겁니다. 근데 계속 지금 신규 상장 이번 달 되게 많거든요. 또 여기서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주 똑같을 겁니다. 신규 상장주로. 좀 하여튼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자라고 좀 강조시켜드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의 매수가 좀 몰린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벤트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경제 지표들도 대거 나옵니다. 네.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가 뒤섞여 있었고요.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만 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슬라가 잘 넘어간 상황이긴 하죠. 잠깐 자료 보시면 28일 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LG화학, 두산밥켓 그 주요 종목들만 일부러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포드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왜 포드가 중요하냐면 GM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포드도 같이 잘 나와줘야지 우리 자동차 쪽 밀려있는 상황인데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IPO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중간에 우리 인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 증시가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차에 상장된 인도 법인이 주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자동차주의 좀 향방을 이룰 수 있으니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29일 보시면은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하게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하나오션,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30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의 GDP 좀 속보치 좀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거 보셔야 될 거고 민간 ADP 민간 고용 우리가 목요일 날 항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이긴 하고 연말에 고용지표 월말에 고용지표 보고 있긴 하지만은 ADP 민간 고용을 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우리 고용 지표는 일종의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프터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 다음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출근할 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 영향이 더 중요해요. 테슬라가 애프터마켓을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출근할 때요. 네. 우리 일어날 때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그 이후에 발표가 되니까는 우리 본장은 더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1일 같은 경우는 BOJ 중요합니다. 또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의 PC 물가지수 발표하게 되고요. 또 애플, 인텔, 아마존 다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얼만큼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냐에 따라서 우리 장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미국 대선 영향권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 BOJ 실적 발표, 미 대선 영향까지.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발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략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답답한 장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네. 주실까요? 근데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써놓은 건 별거 없긴 합니다. 뭐냐면 화면 보시면 이거죠. 트레이더들만 매매를 합니다. 네. 빠르게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저의 마음속에도 다음 주는 트럼프 트레이드 장이 좀 변동성이 클 것 같다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갔다가 오르면 또 팝니다. 지금 그거는 이렇게 된 지 한 일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 우리 여러분들 선택은 뭡니까? 좋아 보이는 걸, 제가 아까 신규상이 얘기한 흥분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걸 찍으면은 빠질 때만 살살살살 매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 나오면 좀 줄이고요. 근데 지금 워낙 빨리 매매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쫓아잡습니다. 그죠? 쫓아잡을 때는 빨리 사야 됩니다. 근데 1시간 있다 사면은 이미 급등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쏠림의 끝판왕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각종 섹터의 대장주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들이 오후장에서 어떻게 또 바이오가 발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주가 바닥이라고 내가 봤던 종목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물을 타거든요. 절대 금지. 주가 바닥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시장 판단이 되는 순간이 뭡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바닥권에서도 절대 그냥 줄줄 셀 때 매수하시지 말고 시장에서 들어올 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뇌동 매매. 지금 시장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초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적극적인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댓글창에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전략이랑 거의 좀 같은 상황이에요. 하이닉스라도 부지런히 힘내주기를 바란다. 삼성전자 시대는 갔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바닥을 확인하면 매수 시점 잡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제 어떤 댓글 보니까는 삼성전자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코로나 때요. 9만 원 갔다가 5만 원까지 빠진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요. 이런 조롱 섞인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주식은요. 오를 때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하이닉스 HBM 실적 때문에 그런데 레거시 쪽이 돈다거나 혹은 미국 매크로 지표가 개선이 되는 모양이 나와서 매수세가 붙으면 또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을 다 팔고 하이닉스 사고 이런 거는 매매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냉정과 열정 사이가 필요한 시즌 말씀드립니다. 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